자, 오늘은 개념원리책 136쪽을 봐주십시오. 개념원리책 136쪽 보면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의 공식 나옵니다. 자, 이거 별 쳐두시고요. 별별별. 다 당연히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어? 외워야 돼. 알았지?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자, 공식 관점으로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유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적용 연습을 해보겠어요. 공식 유도하는 거는 뭐 40초면 공식 하나당 30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진짜로.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 그러니까 원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찍고 원주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찍어서 요렇게 만들어야 부채꼴이지. 요렇게 만들어야. 자, 그러면은 이 부채꼴에서 호가 이 연두색이 호지. 호. 요게 호. 요게 호. 그다음에 이거 파란색은 한 글자로 뭐라 불렀어? 이거 용어 모르면 안 돼. 현. 그치, 현. 이거 색칠한 거는 두 글자로. 활골. 활골. 그치, 활골. 이거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잖아. 일단,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 자, 중학교 1학년 도형에서 이 원 부채꼴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거. 그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무슨 비례? 정비례. 다시 무슨 비례? 정비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생 때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중학생 때 호의 길이 구하려면 일단 원의 전체 둘레를 구하고 너 여기 360도 중에서 너 원 한 바퀴 360도 중에서 너 피자 얼만큼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이게 중학생 때 구했던 방식인데 이 느낌 그대로 하게 돼. 이 느낌 그대로.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한번 써보면은 내가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호의 길이랑 원 한 바퀴랑 비교해 보는 거지. 이 원 한 바퀴가 반지름 길이를 소문자 r이라고 하면은 원 한 바퀴를 이렇게 쓰지 않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 중심각 대 원 한 바퀴. 원 한 바퀴면 전체가 몇 도야? 근데 그걸 이제 호도법으로 쓸 거야. 그래서 2파이. 이렇게.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x가 l 곱하기 2파이.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다시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외워야 돼. 알았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여기서 중심각의 유의사항이 뭐냐면 호도법으로 쓰는 거야. 이거 절대 이제부터 도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레디안인 몇 분의 파이 이제부터 그런 걸 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각은 다 호도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야.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 내가 이 부채꼴의 넓이 몰라요. 그러면은 원 한 바퀴 전체 넓이는 뭐라고 써? 원 전체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쓰잖아. 파이 반지름 제곱. 그래서 호의 길이가 중심각 크기와 정비례하는 것처럼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 크기랑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중심각 크기 대 원 한 바퀴 또 몇 도?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비례식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2파이 곱하기 부채꼴의 넓이가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x.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 중심각.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내가 중심각을 지금 x라고 썼지만 보통 이제 각을 변수로 잡을 때 미지수 잡을 때 보통 세타를 많이 씁니다. 세타.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설명했지 영상에서. 세타 이렇게. 자, 그래서 외워야 돼. 알았지? 꼭. 간단한 연습을 해볼게요. 간단한 연습. 예를 들어서 자,
지름의 길이가 8짜리인 원이 있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중심각 크기가 60도래. 자, 그럼 여기서 호의 길이를 구해보래. 우리 이제부터 각을 다 레디안으로 쓸 거야. 그럼 일단 반지름부터. 반지름 길이 얼마? 4. 자, 반지름 길이 4지. 그러면은 중심각 크기는 이제부터 60도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래서 중심각 크기를 이제부터 3분의 파이로 볼 거야.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고 구해내는 과정이 파이 레디안이 180도니까 이거를 바로 야무지게 60도를 구하려면 3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3분의 파이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제곱 중심각 3분의 파이. 그래서 3분의 8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뒤에 가서 연습해 볼게요. 뒤에 137쪽 332번 두 개 다 써보십시오. 자, 그 좀 귀찮더라도 그 부채꼴도 좀 그려보면 좋아. 그 조금만 막 크게 안 그려도 되니까. 부채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괄호 1번은 6분의 파이. 사실 30도인데 그냥 우리 이제 호도법으로 계속 연습해야 돼. 자, 반지름 길이 3. 그래서 처음에 요 호의 길이를 구해보라는 거야. 자,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호의 길이는 2분의 파이. 뭐 단위 따로 안 써도 됩니다. 단위 나와 있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넓이 또한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6분의 파이.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분되니까 4분의 3파이 되겠어요. 자, 그렇지. 근데 이제 부채꼴 넓이를 쓸 때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식이 하나 나와 있는 거 보면 요거 검은색 네모친 거 중학생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식 한 줄만 써보면 여기 있는 식을 요 검은색 표시한 거를 일부러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R 제곱이니까 그냥 R 두 개 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렇게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 있지. 요렇게. 이게 곧 호의 길이 아니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쓸 때 어떻게 쓸 수도 있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요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가 주어졌거나 이제 호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부채꼴 넓이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연두색 네모식을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부채꼴 넓이를 직접 계산하는 데는 주로 요 빨간색 식을 주로 쓰긴 하거든. 나는 그렇긴 한데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요. 가끔 이 연두색 네모식이 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편한 경우도 좀 있어서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 식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되지? 이 정도 과정. 예. 여러분 괄호 2번 다 썼죠? 그래서 괄호 2번도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3분의 파이로 보자. 3분의 파이. 계속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돼. 자, 그래서 3분의 파이. 반지름의 길이 4. 그러면은 이제 호의 길이는 먼저 구해보면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자 2분의 1 반지름 제곱 중심각. 사실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뒤에 가서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자, 뒤에 139쪽 봐주세요. 자, 문제 단순하거든요. 자, 필수예제 6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고 호의 길이가 2파이 cm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와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일단은 부채꼴스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부채꼴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다. 자, 조금 그런데 일단 호의 길이를 아니까 호의 길이는 무조건 중심각으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중심각을 이제 보통 세타라고 많이 쓰니까.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파이면 도로 치면 90도지. 미안하다. 전혀 90도스럽지 않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넓이도 구해보라 하니까 넓이는 자 2분의 1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4파이다.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아니면은 저는 호의 길이를 아니까 이걸로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4파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레디안은 별도의 단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2분의 파이 합니다. 뭐 여기 RAD 쓰면 더 좋긴 한데 안 써도 돼요. 부채꼴의 둘레라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구해야 돼. 반지름도 구하고 335번. 자, 그래서 335번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중심각 크기가 3분의 4파이고 넓이를 아니까 일단 반지름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지. 중심각 크기가 무려 3분의 4파이? 야, 그러면 좀 부채꼴 좀 큰데. 야, 이게 한 이렇게 그려야 돼. 저게 파이보다 중심각이 크지. 만약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진짜 개못 그렸다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자 2분의 1 반지름 제곱 중심각 3분의 4파이. 자, 요렇게 했더니 6파이래. 그러면은 먼저 계산을 좀 해보면 반지름 제곱이 얼마라는 걸 금방 아냐? 9라는 거를 금방 알아. 맞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3.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지. 그러면 둘레를 구하려면 이제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서 4파이. 그래서 정답은 빨간색 2개랑 연두색을 더해서 4파이 더하기 6 정답이야. 뭐 센티미터 같은 거 안 써도 됩니다. 자, 필수 예제 7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두고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 크기도 한번 구해보세요.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거는 반지름 2개랑 호의 길이를 더한 게 8이라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 그래서 호의 길이 이렇게 일단은 미지수를 2개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둘을 더한 것이 8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처음 쓸 때부터 호의 길이를 8 빼기 2r이다 해서 바로 그냥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 크기를 구해보세요. 자, 중심각 크기는 일단 호의 길이에서부터 나오지. 결국 r 값을 알아야 돼.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 2분의 1 반지름 제곱 중심각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호의 길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호의 길이가 이미 이렇게 r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호의 길이가 표현되어 있는 상태니까 차라리 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반지름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표현된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반지름에 대한 2차 함수식 형태로 표현된 거지.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면 부채꼴의 최대 넓이라고 하니까 이 주황색 동그라미에 무슨 값? 최대값. 그래서 반지름은 당연히 일단 양수여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넓이가 최대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반지름은 2. 자, 문제에서 일단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하니까 r에다가 2 넣어서 넓이의 최대값 구해보면 4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최대 넓이는 일단 4고 그때의 반지름은 2야. 그럼 그때의 호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4지. 그때의 호의 길이가. 자, 정리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고 그때의 호의 길이도 최대. 이제 최대값이다. 그래서 r 값이 2일 때 호의 길이 4. 그러면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가 정답이 되겠어요. 이게 파이가 안 붙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2 레디안이 정답인 겁니다. 이게 파이 같은 게 안 붙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중심각의 크기 또한 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영상에서 아마 1 레디안의 크기가 한 50도랑 60도 사이쯤이라는 것도 얘기했었을 거야. 그래서 2 레디안이면 좀 큰 각이야 사실. 100도가 넘어가는 좀 큰 각이거든. 그러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거 337번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37번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 크기를 구해보라 합니다. 바로 호의 길이를 20 빼기 2r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통해서 일단은 쓴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그 넓이의 최대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50이니까 자, 넓이 최대값은 25고 그러면 요때의 호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 5일 때 자, 호의 길이 10이니까 중심각 크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정답이 2 되겠어요. 그래서 넓이는 25, 중심각 크기는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그 336번 관련해서도 좀 얘기하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여러분 혹시 모선이 원뿔에서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할 테니까 원뿔을 잠깐 그려보면 여러분 그 꽃갈모자 그려보면 됩니다. 꽃갈코는 이렇게 안 생기긴 했는데 약간 이렇게 자, 원뿔 그러면은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5개 1이고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3이라는 거는 여기 3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게 모선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났다 하면은 꼭 그려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그 이제 건널비를 구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 회전체 건널비 구할 때 전개도를 꼭 생각했지. 그래서 전개도 꼭 생각하면 이 전개도 이렇게 그려지죠. 전개도.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 중학생 때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게 이 분홍색 이제 부채꼴인데 부채꼴. 그럼 요게 3, 반지름이 3.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중심각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의 둘레가 뭐랑 똑같아? 빨간색 원의 둘레가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랑 같지. 그래서 요만큼 호의 길이가 2파이죠.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까지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우선은 원넓이 밑면의 넓이 알아야 되고 요 빨간색 넓이가 2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중심각 크기를 구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지금 호의 길이를 이미 2파이라고 알잖아. 그래서 저 호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그냥.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2파이. 근데 좀 공부하는 관점에서 요거 중심각 크기도 좀 구해두면 자 2파이가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이 중심각 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거 정도는 그래도 좀 써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뿔 건널비 정답은 2파이 더하기 3파이니까 5파이 되겠어요. 넓이 파이지 왜 2파이라고 썼지? 미안해. 4파이지. 어우씨 계산을 못해. 미안하다. 자, 그러면은 이거 됐고 이제 앞에 동경 위치관계 관련해서 잠깐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개념물리책 134쪽. 자, 일단 이 동경 위치관계 역시 좀 중요하거든요. 별표 좀 쳐두고 교과서마다 아마 하나씩은 나올 텐데 이게 나중에 뒤에 막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 좀 봐두면 좋아. 자, 위에 있는 문제도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동경이 이제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위에 일단은 필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밑에 확인 체크를 갖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걸로 설명해야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327번을 봐주세요. 세타를 나타내는 반직선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세타가 크기의 합을 구해보세요.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지금 그리는 거는 1사분면 각이라고 가정하고, 이건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설명을 위해서. 이걸 막 엄밀하게 범위 다 따져가면서 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1사분면이라고 이 세타 각을 1사분면 각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그려볼 거야. 그 사분면 각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동경이 1사분면에 그려진다 했지. 그래서 1사분면 각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2사분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고. 그래서 90도보단 크고 180도보단 작고. 그래서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됩니다. 사분면이. 자, 그래서 세타라는 각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그릴 공간 있으면 그 327쪽에다 좀 그려두면 좋은데, 요거 막 네모는 안 써도 되고, 이거 x축 y축 그려놓고 요거 정도만 좀 그려보는 거야. 자, 요 빨간색이 지금 시초선이죠. 시초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분홍색 선이랑 이제 x축 대칭이 되도록 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x축 대칭이 되도록 선을 그려보면 당연히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 x축 대칭이 되게. 자, 그러면은 4세타라는 각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당장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의 크기를 재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잘 봐주십시오. 이제 요 주황색 요만큼 이 각의 크기만 보면 세타지. 각의 크기만. 근데 밑에 주황색 표시하는 것도 각의 크기만 표현해 보면, 이게 지금 x축 기준으로 대칭 말 그대로 이렇게 종이접기처럼 데칼코마니 종이접기 대칭을 했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주황색 각의 크기만 보면 뭐라고 쓰겠어?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이게 동경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주어진 두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항상 특별한 각이 나와요. 너무 약간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특별한 각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파이, 뭐 2파이, 뭐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특별한 각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각이 나오는지는 문제 상황마다 매번 그려가면서 따지는 거야. 알았지? 이걸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싹 다. 이걸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헷갈려진단 말이야. 무조건 문제 상황마다 그림 그리는 거야. 알았지? 문제 상황마다. 저거 막 이렇게 막 인쇄해가지고 막 이게 자리에다가 막 자습실 같은 데 여기다 붙여놓고 막 이러지 말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자, 그럼 지금 상황은 4세타라는 각이랑 요렇게 플러스 4세타, 자, 양의 방향, 파란색 방향,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세타라는 각, 요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또 양의 방향. 그러면 5세타지. 그럼 요렇게 된 게 지금 몇 도 돈 거야? 360도 돈 거지. 자, 일단은 문제 상황이 어쨌든 도로 쓰는 거니까, 원래 뒤에 문제에서는 다 호도법으로 쓰는데 일단 이 문제에선 도 한번 쓰겠습니다. 이해되는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동경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이렇게 띡 그려진 요 상황,
화살표로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각의 크기만 재는 의미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 바퀴를 돌고 그려진 건지 두 바퀴를 돌고 그려진 건지 모른다 했었지.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다 360도엔 360도엔 이렇게 다 있지. 이게 왜 있냐면 대빵 크게 다시 한번 써두는 겁니다. 일반각 표현 써야 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각 표현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왜? 이 그림 자체만으로 그 각이 정확히 몇 도인지 알 수 없어. 한 바퀴를 돌고 그려진 건지 두 바퀴를 돌고 그려진 건지 반대로 세 바퀴 돌고 그려진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볼게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360을 묶어서 그냥 하나의 정수 취급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체가 그냥 정수 아니냐. 그래서 360도 곱하기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해설지도 많거든. 근데 일부러 일반각 표현 살리고자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 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거든. 그래서 세타는 이제 5로 나누는 거야.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보라 하니까. 그러면은 5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n이 정수기 때문에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n에다 먼저 얼마부터? 영상에서 얼마부터 넣었었어? 0부터 넣었지? 0부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세타가 0도인데 0도보단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세타 n에다가 이제 0. 그럼 세타가 144도. 72도. n이 1일 때 144도지. n이 1일 때. 그 다음에 n이 2면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지 180을 넘어가니까 정답은 요렇게 두 개만 정답이 되겠어요. 이 동경 위치 관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의 상황을 먼저 꼭 그림을 그려봐야 되고 문제의 상황을 꼭 그림을 그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마다 두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항상 특별한 관계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문제 상황을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매번 그림 상황마다 따져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게 일반각 표현 써야 함. 자, 그럼 여러분 55분까지 쉬었다가 이거 연습해 볼게요.